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Cm사 이제 그 서류 합격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CM사들도 요즘 이제 CM사가 바쁘다라는 거는 큰 프로젝트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대규모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내가 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고급 감리 이상, 고급이나 특급이 단장으로 나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늘어났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공사 금액이 이제 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채용 공고가 어떻게 들어왔냐면요. 뭐 사실은 내가 여기 CM사는 뭘 내도 사실은 분야별로 가면 맞긴 해요. 근데 저는 약간 좀 그 뭐야, 태양광 쪽에 좀 맞추고 싶은 게 좀 있어서 태양광 쪽에 좀 맞춰갖고 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모집 요강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제 자격 요건은 간단해요. 왜냐면 여기 CM사들은요, 이게 사람 잘 봐요, 되게. 그냥 뭐 했다 그러면 거기 감리나 그 뭐야 사업 관리를 막 해봐가지고 입소문 주변 사람들을 되게 이제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구 조사를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했는지 적기만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내가 썰을 풀지를 않아도 경력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금방 판단해요. 왜냐하면 사업 관리를 좀 잘 해왔고 경험을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히 사람 관련된 부분은 되게 잘 판단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격 요건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하고 풍력, 태양광, WTE 이렇게 적어놨고, 그다음에 발전 및 환경 유경험자, 그다음에 기사 자격 소지자 이상, 건설 사업 관리 경험자 우대 이렇게 적었어요. 자격 요건은 요 딱 세 가지로 나와져 있습니다. 근무지는 이제 국내외 현장, 그러니까 국내도 갈 수 있고 해외도 갈 수 있고 회사가 수주하는 대로 다 보내겠다라는 거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사 이상이라는 자격을 받아놓은 거는 이제 감리를 고급 이상으로 이제 임용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CM사에서 예를 들어서 CM사는 기술사가 중요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지난번 영상에서 뭐 기사 이상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CM사에서는 기술사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CM사 설계사는요. 설계사 중에서 EP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우리 EP사가 용역으로 주는 설계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그 거기 같은 건 이제 설계를 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전문 설계업을 하려면은 감리업을 하려면은 보통 이제 설계업이랑 감리업이 대부분 같이 컴바인이 돼서 가요.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그 면허를 받고 사업을 차리려면 기술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하고 CM사도 단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근데 CM사는 약간 좀 다르긴 하지만 설계사랑 감리사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사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수주하는 것에 따라서 건설 사업 관리를 할 적에 기술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CM사는 기술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분야별 기술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근데 대접을 받는 이제 그 중에 하나지만 그래도 없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 일단은 다른 데보다는 기술사가 대접을 많이 받는 데가 CM사나 설계사, 감리사가 그래도 좀 많이 받죠. 그렇다고 해서 월급을 많이 준다 뭐 이건 아닙니다. 예,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를 이제 어떤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제 경력을 이제 가지고서 막 설명을 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신재생을 했잖아요. 그죠? 사업 계획서부터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건설 사업 관리 총괄 관리를 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자격 요건 중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이거 에너지 발전 및 환경 유감자 저는 신재생 에너지도 했고 그다음 발전소도 했고 그다음 환경 유경험자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다음에 기사 자격 소지자 고급 이상이라고 적혀있어요. 저는 기사 자격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건설 사업 관리 경험자
우대. 저는 건설사업관리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대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도 점검을 가서 내가 점검을 가업지시에 있는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서류 전형은 요렇게 했고, 입시 입시 뭐야 채용 기본 조건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력서를 이제 헤드헌터한테 내가 나 좀 알선 좀 해주세요 하고 내가 헤드헌터한테 직접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헤드헌터가 내 경력 기술서를 보고 자기네들 경력 기술서로 다시 만들어 달라고 이력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제가 다시 만들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하나는 그냥 인크루트나 자코리아에 있는 거를 그냥 지원하게 눌러버리면은 거기 있는 기본 포맷이 나가고, 그리고 헤드헌터가 보고 마음에 들면은 너 정도면 좀 되겠다 그러면은 이제 이력서를 다시 자기네 포맷으로 쓰라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 자기 포맷 거기서 포맷을 메일로 받으면은 내가 그 포맷에 맞춰서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원 분야 이렇게 적고 인적 사항들을 기본적으로 어느 회사든 다 적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름, 뭐 생년월일, 주소, 그다음에 최종 연봉, 그다음에 희망 연봉 이렇게 적는데, 희망 연봉 적을 적에는요 당사 기준 따르겠다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당사 기준대로 해서 경력 갖다가 산정을 해서 이제 보내주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서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CM사도 데려갈 적에 내가 받았던 월급이 높지 않는 한, 완전히 높지 않는 한 그래도 맞춰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입사 가능 일자를 적어달라고 해서 입사 가능 일자는 제가 뭐 12월 1일로 내가 일단 적어놨고, 최종 합격 후 입사 일자는 협의 가능이라고 내가 이쁘게 또 문구를 다듬어 놨어요. 그리고 업무상 주요 강점 및 핵심 사항을 좀 적으라고 해서 이제 제가 적었고, 보유 자격증 적으라고 해서 또 8가지 장 적었고, 그 다음에 학력사항 적었고, 여기도 고등학교서부터 해갖고 대학원까지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경력사항 또 적었고, 병력사항도 적으라서 병력사항 적었고, 그 다음에 상세 경력사항 해갖고, 이게 상세 경력사항은 지금 현재 있는 회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요 업무를 적고 추진 내용을 적습니다. 그 다음에 퇴사 사유를 적습니다. 똑같아요. 왜냐면 이직을 할 적에 이 사람이 뭐 잘해서 이직하는 건지 못해서 이직하는 건지, 복무 부족으로 이직하는 건지, 아니면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이직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 잘못 또 비싼 돈을 들여서 데리고 인재를 영입해서 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하고 회사에 리스크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회 전에 영상에서도 평판 조회를 아마 이제 올려놨던 게, 기업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 통보를 하기 전에 평판 조회를 해요. 대기업에서는요. 그래서 그 평판 조회를 이제 좀 안 좋게 받으면은 불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사 담당자들이 평판 조회에 대해서 신뢰도를 얼마나 갖니, 합격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 할 적에 통계된 게 인터넷에 타이핑하면 있어요. 6, 70%의 합격에 영향이 있다라고 인사 담당자들이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퇴직 사유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립하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과도 대인관계를 잘 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평판이 안 좋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직을 할 적에 그게 자꾸 주홍글씨가 돼가지고 안 좋게 자꾸 이게 쫓아다니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평판 조회를 당했다고 그 영상 찍을 적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요 경력들을 이렇게 적어갖고, 제가 회사별로 이제 대기업에 다녔던 회사들은 내가 다 꼭지별로 해서 그 주요 업무와 퇴직 추진 내용이랑 그 퇴직 사유를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는 사실 안 봐도 제가 대답을 어떻게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내가 말했잖아요. 경력을 쓸 적에나 아니면 퇴직 사유를 쓸 적에 제가 지원해서 쓰질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써요. 있는 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이직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냥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회사는 조금 내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조금 약간 이제 좀
좀 좋게 돌려서 얘기를 하겠죠. 다 알아먹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썼고, 그다음에 뭐 특허 논문도 뭐 수상 내역 적으라 해서 뭐 특허는 없고요. 논문은 뭐 하나 적고, 그다음에 수상 내역은 뭐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최신 받았던 내용 순서부터 해가지고 6개 정도를 적고, 맨 마지막에 왜 다수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자격사항 뭐 8가지 적어놨고, 교육상 뭐 교육상 뭐 많이 받았죠. 뭐 관리감독자 교육도 받았고, 품질 실무 교육도 받았고, 정기 안전관리자 선임 과정도 계속 받았고, 수변전 설비 전문가 과정도 받았고, TPS 전문가 과정도 받았고, 그다음 CN 기초 과정 교육도 받았고, 뭐 OA 능력이랑 뭐 이런 것도 적으라는 것도 있고, 외국어 능력은 예전에 내가 이제 받았던 성적을 그냥 여기 적었어요. 성적서는 제가 2012년도에 받았던 성적이 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사실은 뭐 이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경력은 사실 영어가 이렇게 특별하게 요구를 많이 하진 않아요. 영어 성적이 있으면 좀 더 좋은 데를 갈 수 있겠지만은 뭐 필요하지 않고, 옛날 거 갖다 놔도 그냥 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거 그냥 갖다가 적어놨어요. 그리고 영어 수준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영어 뭐 독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데, 리슨 그 스피킹은 조금 이게 초보적인 수준이다. 근데 전투 영어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해놨죠. 그러니까 출장 또 뭐 이렇게 뭐 사우디, 인도, 이라크, 일본, 뭐 쿠웨이트, 바레인, 뭐 UAE, 뭐 홍콩 뭐 다양하게 적어놨어요. 프랑스, 스위스 뭐 다양하게 적어놨고, 기타. 제가 이제 안양시청 공공시설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2020년도 하반기서부터 지금 계속 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도에는 1회 이제 평가를 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서면평가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서면평가 2번 했었고, 그래서 기술자문이나 뭐 이런 것들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제 초빙하면 이제 돈은 줘야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뭐 기술교육서도 제가 예를 들어서 만들어서 이게 협의하면은 제가 돈을 많이 줄여드릴 수 있어요. 제조사에서는 되게 나빠하겠지만은, 아니면 기술교육서가 되게 이게 복잡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컨설팅을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는 돈 받습니다. 이거 뭐니 공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자문위원이나 기술위원으로 초빙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돈 받고 합니다. 그래서 뭐 컨설팅 같은 경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부르면은 컨설팅을 좀 해주면은, 뭐 기업 컨설팅 해주면 뭐 하루 나가면은 뭐 내가 뭐 조금 이게 나가기는 어렵고, 그냥 이게 뭐 기술 교육 이런 것도 검토해달라고 하면 제가 잘 해드릴 수 있습니다. 돈 받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는 이제 뭐 성장 배경 적어라,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 이사오 포부 적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적어놨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적고 나서 제가 헤드헌터한테 이제 보낼 적에는 좀 저기 회사 좀 뽑는데 좀 맞춰갖고 좀 잘 좀 뽑아달라, 잘 좀 이렇게 정리해달라 그러면은 헤드헌터 분들이 이제 좀 다듬어요. 좀 다듬고, 그리고 이제 면접 보러 갈 적에 이제 저한테 이제 면접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협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해주고 자기가 제출한 이력서를 또 보내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이력서를 받아가지고 내용 비교를 이제 합니다.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열어보진 않았어요. 열어보진 않았는데 그 보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보고 가야 되겠죠. 저도 물론 이제 뭐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보내준 내용이랑 얼마나 다른지는 좀 알고 가야 되니까, 그 정도만 이제 제가 보고 이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요 정도로 해서 일단 제가 이제 서류에 대해서 이제 서류 합격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평을 좀 드렸고, 또 진행 사항이 있으면 계속 물고 가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원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그만 회사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실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만약에 이제 어느 데인가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지금 다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평판 조회가 뭐 안 좋아 갖고 다 떨어질 수도 있어요. 다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 떨어질지 몰라요. 하지만은 어떤 데가 붙는 데가 있으면 거기서 지금 다니는 회사와 여기 회사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제가 평가를 할 겁니다. 발전 가능성. 저는 사실 이제 건설공사나 지금 아까쯤에 제가 세 번째 설명했던 그 회사에 사실 제일 가고 싶어요. 근데 좀 멀어서 그렇지 이제 지역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지 가고는 싶어요. 왜냐면 건설공사 다시 한번 하고 지금처럼 좀 이렇게 뭔가 해보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그럼 다시 내가 내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서 좀 이렇게 막 살아날 것 같아요. 이게 루즈하게 중공되고 나서 루즈하게 쭉 이렇게 가는 것보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직 뭐 46밖에 안 됐는데 만으로는 뭐 이제 45이고 근데 아직 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좀 굴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이제 어차피 좀 발동에 걸려서 이제 내가 잠자고 있었던 내 심장을 그래도 구조조정을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제 다시 뛰게 만들어 놨으니 저도 일단 계속 이제 요 상황을 좀 계속 진행을 할 거고 저 이게 내년 이제 상반기까지 내가 일단은 길게 보고 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집 영상은 일단은 제가 이제 진행 사항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계속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본 영상을 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지 모르니 좀 준비를 좀 해놓자 라고 여러분들께 좀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상들은 제가 사실 진심을 다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거예요. 솔직하게 보여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저는 영상을 웬만하면 한번 딱 시작하면은 영상을 그냥 버벅거려도 제가 그대로 말이 안 돼도 그냥 그대로 찍고 그대로 올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생각하고 이렇게 내 머릿속에 생각한 거를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잘 보려고 찍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는 제 영상이 좀 이게 무편집을 하고 뭐 이쁘게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뭐 뒤에 뭐 준비된 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리고 뭐 제 뭐 영상 자체가 뭐 제가 이런 영상을 제가 1시간, 2시간씩 하면은 제 1시간 일당이 이 유튜브 채널에서 받는 돈보다 더 많을 거예요, 사실. 저는 뭐 이거 돈 얼마 되지도 않아요. 뭐 이거 보는 사람만 약간 좀 보는 거지. 뭐 이게 구독자 수도 많은 것도 아니고. 하지만은 제가 옛날에도 그래서 한 사람이 보더라도 저는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할 거고 그다음에 누군가 제 영상을 보고서 도움이 된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이게 만족을 합니다. 만족을 하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초심은 지금 바뀐 적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포커스가 약간 좀 경력직으로 특집을 통해서 갔지만은 저는 아직도 초보 엔지니어들이 제 가족이에요, 가족. 예전에 내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천대받고 막말로 개무시당할 적에 저는 그때의 아픔을 저는 가지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께 잘 이렇게 좀 해놓고 싶고 좀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고 뭔가 이게 좀 활력을 되찾고 우리 기술 엔지니어로서의 마인드가 좀 두터워졌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인드가 관리보다 밑에 있어요. 이게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기술이 사실은 허드렛 일을 하고 뭔가 수익을 창출하게끔 도와주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조직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 게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뭔가 좀 이게 좀 두텁게 이렇게 이게 쌓아서 나 혼자 내가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같이 질러가지고 우리 기술자들이 이제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그 여유로운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제 조그만 바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싼 시간을 들여서 이런 비싼 시간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제가 봤을 때 그 성공하실 거고 분명히 잘 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 보고서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이게 뭐 하나 좀 얘기를 드리면은
예전에 제가 인제 취업 컨설팅이나 뭐 궁금한 사항들이나 뭐 진로 협의를 할 때 제가 만나서 사실은 밥도 사 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인제 영상에는 인제 그런 얘기들이 인제 느지막이 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고 연락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매일 답변도 못 주고 있어요, 사실은 바빠 가지고. 근데 인제 코로나가 인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이제 그런 것들도 다시 생각을 할 거고, 그때 저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잘 돼서 저에게, 네, 저를 만나려면 제 전화번호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메일로 전화번호를 왔다 갔다 인제 받게 되고, 그리고 받게 되고 인제 서로 인제 카톡에 인제 연락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인제 취업이나 채용을 해 가면서 좋은 곳에 가서 인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만으로도 제가 사실 도움 준 건 없고 "요렇게 해 봐라."는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 방향을 가지고서 자신감을 갖고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제 좋은 결과를 낳았고, 뭐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 취업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 취업한 사람도 있고, 이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메일로 이게 공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저를 또 이렇게 섭외도 해 준다고요. 인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추천을 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바라고 한 건 아닌데, 이게 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좀 봉사를 하다 보니 '그런 기회도 이렇게 오는 게 있구나.'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제가 힘이 닿는 한 이런 것들은 계속할 거예요. 이게 인제 제가 주잡으로 하는 날이 언젠간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와이프랑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계획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노력해 나갈 겁니다. 기술과 기능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사회를 저는 계속 만들어 나갈 거고, 그다음에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이게 요령을 피우라는 게 아니에요. 기술자는 요령을 피우면 안 돼요. 요령을 피우면 안 됩니다. 있는 대로 분석을 하고 있는 대로 내 경험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못하면은 선임들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어드바이스를 받아야 돼요. 이게 요즘 이렇게 젊은 친구들 이게 너무 이렇게 판단도 빠르긴 하고 하지만, 너무 이렇게 분석도 빠르게 하지만 너무 속다른 판단,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안 돼요. 이게 고심을 수십 번 하고, 그리고 이 파급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제 좀 이렇게 제가 두서없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음 그래서 이제 취업 관련된 것들은 제가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했고, 혹시나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은 또 저한테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시간이 되면 다시 이렇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